자,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봅시다. 자, 이제 공동과학 2, 통합과. 자, 화석으로 알아낸 지질시대. 자, 보면은 일단 화석은 예, 뭐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과거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그 흔적이 흔적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공룡 알도 그렇고 발자국 같은 것도 예, 공룡 발자국도 흔적이고 아니면 공룡 똥, 배설물도 예, 화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것을 예, 화석이라고 하고요. 주로 어디 있냐면 주로가 아니라 거의 퇴적암에서 밖에는 발견이 안 돼요. 즉 화성암이나 예, 화성암 또는 변성암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화성암은 결국에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건데 생물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겠죠. 워낙 뜨거우니까. 변성암도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주로 퇴적암에서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생물의 뼈나 알 발자국, 기어간 흔적, 생물이 뚫은 군형, 규화목,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화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규화목이라고 한 거는 나무가 원래는 뭘로 되어 있어요? 탄소로 되어 있는 건데 이 탄소 성분이 싹 빠져나가고 대신에 규소랑 산소가 그 자리를 대체를 해가지고 나무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그게 나무 성분이 아니라 돌처럼 되어 있는 거를 규화목, 규소화된 나무다. 그래서 규화목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일단은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땅 속에 묻혀야 되고, 근데 묻혀서 만들어질 만큼 일단은 뭐가 많아야 돼요? 생물의 개체수가 많아야 돼요. 네, 생물의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빨리 쌓여야 돼요. 빨리. 땅 속에 묻혀야 되는데 사후에 빨리 매몰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빨리 안 덮여져 버리면은 다른 애들이 와서 다 뜯어 먹을 수도 있고 풍화 침식에 의해서 다 썩어 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후 빨리 매몰이 돼야 되고, 퇴적물이 쌓여서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진 사이에서 얘네들이 다 썩어서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다른 뭐 석회물질이나 규질이 들어와서 채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본 뜨는 거푸지처럼 되는 형태로 그냥 남아있는 형태도 있고, 거기에 뭔가 돌이 와서 채워져서 본이 떠진 형태도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층이 융기를 해서 침식작용을 받아서 지표에 노출이 되면은 화석이 드러나게 돼요. 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 화석은 크게 시상화석이나 뭐가 있어요? 표준화석이 있게 돼요. 그래서 시상화석은 지층에 뭘 알려주는 겁니까?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생성 환경 또는 이 생물이 서식한 환경을 알려줘요.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가 하는 서식 환경을 알려주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얘는 생물이 그 지역에 오랫동안 털을 잡고 살았어야 되기 때문에 생존 기간은 길고, 그 다음에는 분포 면적은 딱 그 지역에 한정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보면은 분포 면적하고 그 다음에는 생존 기간의 그래프에서 분포 면적은 넓고 생존 기간이 짧은 애는 여기 나올 이제 표준화석에 해당이 되는 거고, 분포 면적은 좁고 그 지역에 토착화돼서 오래 살았던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시상화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표준화석은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에 해당이 되어서요. 나중에 표준화석을 이용을 해서 지층의 선후 관계를 밝혀줄 수 있어요. 선후 관계. 어느 게 먼저 쌓였고 어느 게 나중에 쌓였는가 라고 하는 선후 관계를, 왜 나오는 화석을 보면 이게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을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층이 어느 게 더 오래됐고 더 나중에 생성이 된 건가 라고 하는 선후 관계를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생물의 생존 기간은 그 시대를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짧고요. 분포 면적은 전 그 시대에 걸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넓게 분포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화석이 만들어지는 조건 보면 일단은 개체수가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뭐 껍질이라든가 뼈 아니면은 잎, 맥 이런처럼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지 화석으로 남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처럼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훼손되기 전에 지층 속에 빨리 매몰이 돼버리고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상 화석의 예를 보면은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식물이라고 하냐면 양치식물인데, 양치식물은 보통 고생대를 대표하는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고 습한, 자, 중요한 게 고사리는 바다에 안 살죠. 그렇죠. 그래서 습한 육지예요. 육지. 그래서 이런 화석을 육성기원 화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산호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 이런 경우를 해성기원이라고 해요. 바다기원. 그 다음에 조개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얕은 바다나 갯벌이니까 얘도 해성기원에 해당이 되겠죠. 만약에 공룡 발자국 화석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육성기원이에요? 해성기원이에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나왔어. 육지에서 만들어진 거겠어? 아니면은 바다에서 만들어진 거겠어? 육지죠. 발자국 화석이 나왔으면. 바다에서는 발자국이 찍힐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표준화석의 얘는 고생대 표준화석인 삼엽충, 갑주어. 갑주어는 여러분들 어류예요, 어류. 그 다음에는 완종류. 이거는 조개류예요, 조개. 그 다음에는 암모나이트도 여러분들 조개예요, 조개. 암모나이트, 공룡이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는 화폐석, 매머드 같은 게 이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화석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시상 화석을 이용해서 지층이 생성을 다시 환경과 표준 화석을 이용을 해서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에 생성 시기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표준 화석을 이용을 해서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게 생물의 진화 과정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몸집 크기가 작은 것부터 복잡하고 몸집 크기가 큰 생물로 점점 진화를 해 가게 돼요. 그래서 무척추 동물에서부터 척추동물, 어류, 양서류, 파충류, 그 다음에는 조류, 포유류,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양치식물, 거시식물, 속시식물,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 오게 돼요. 양치식물은 참고로 언제냐면은 고생대예요, 고생대. 양치식물은 고생대고, 거시식물은 중생대에 주로 번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속시식물 같은 경우에는 신생대에 주로 번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화석을 이용을 해서요, 과거 대륙이 이동을 한 것도 알 수 있어요. 즉,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같은 종류의 화석이 나온 거를 비교를 해서 과거 대륙의 분포 변화를 추론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는 뭐 호주 대륙에 보면은 다 동일한 글로소테리스라고 하는 화석이 발견된 거를 보고서 누가 기상학자인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었고 그 붙어 있던 대륙에서 다 같은 생물들이 살았었다. 그래서 동일한 화석이 출토가 된다 라고 하는, 이건 나중에 지구과학에서도, 이것도 지구과학이지만 지학을 배우면 거기서도 다시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 얘가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를 알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화석으로 발견된 생물의 서식 환경을 통해서 지층이 퇴적될 당시 환경이 바다였느냐 육지였느냐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에서 조개 화석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과거에 조개가 산에 살았던 게 아니라 과거 히말라야 산맥이 뭐였었다? 바다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보세요. 바다 환경이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해성기원 화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육지 환경이었다. 이게 육성기원 화석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삼엽충, 완종류, 갑주어, 방추충, 암모나이트, 화폐석, 산호, 조개 이런 것들은 다 바다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육성기원, 육지에서 만들어진 거는 공룡, 매머드, 고사리, 소철나무는 거시식물이에요.
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속시식물에 해당이 돼요. 네, 이렇게 식물의 화석은 어차피 다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육지. 그리고 예, 고사리가 양치식물이에요. 네,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즉 기후에 민감한 생물종의 분포와 특성을 이용을 해서 과거의 기후, 고기후의 변화도 예측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꽃가루 화석, 그러니까 꽃가루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걸 보고서 이 꽃이 현재도 있다면 아 이런 꽃이 살려면은 기후대가 어땠었는가 뭐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유공충 화석 등을 분석을 해서 과거의 기후를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공충 화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닷속에 있는 그 탄산칼슘이 침전이 돼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유공충 화석 안에 있는 산소의 동위 원소의 비율을 비교를 해가지고요. 따라서 기온 또는 해수온을 예측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는 빙하에 포함된 산소의 동위 원소를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나온 거는 화석을 이용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화석이 나온 지층을 비교를 해주면, 여기서 보면은 A에서 뭐가 나왔어요? 산호하고 삼엽충 화석이 나왔어요. 그럼 산호가 나오고 삼엽충이 나왔으면 일단 어디예요? 아, 바다에서 만들어졌고, 산호가 나왔으니까 뭐예요? 아, 수심이 얕은 따뜻한 바다고, 삼엽충이 나온 걸로 봐서는 고생대고, B층에서는 공룡이 나온 걸로 봐서는 아, 중생대였다. 그 다음 C층에서는 고사리가 발견이 됐대요. 고사리가 발견이 됐으면은 따뜻하고 습한 육지 환경이었다. 근데 여러분들 고생대에 주로 양치식물이 번성을 한 거지, 양치식물이 나왔다라고 해서 고생대인 건 아니에요. 양치식물인 고사리는 현재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생대까지 계속 양치식물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거시식물이 나왔으면 최소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중생대부터 신생대까지. 그 다음에 양치식물이 나왔으면 아,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속시식물이 나왔으면 아, 신생대부터 현재까지.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양치식물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아, 이 지층은 고생대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질시대 봅시다. 지질시대. 지질시대는 지구 나이가 대략 한 46억 년 정도 됐는데, 지구가 탄생한 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긴 시기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선 캄브리아 대. 선 캄브리아 대. 선 캄브리아 대. 왜 그러냐면 그 다음이 이제 고생대고 신생대에 해당이 되는데, 각각에 보면 뭐가 있어요? 대 안에 기가 있어요. 기. 그래서 고생대 처음 시작이 캄브리아기라고 하는 건데, 그 캄브리아기 전의 시대다라고 해서 바로 뭐라고 불러줘요? 선 캄브리아 시대다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점점 어떻게 돼요? 선 캄브리아 시대가 가장 길고,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 점점 어떻게 돼요? 짧아져 버린다란 말이에요. 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점점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아지는 거는 결국에는 생물계의 큰 변동 또는 큰 지각 변동,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지질시대를 나눠줘요. 그래서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표준 화석을 통해 알아낸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라고 하는 거는 대멸종 또는 새로운 종의 출현, 이런 것들이 생물계의 큰 변화인데, 그 중에서도 보통 대멸종, 그 다음에는 부정합과 같은 큰 지각 변동,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해주는데, 그 기준 중에서도 보통 생물계의 큰 변동이 크는데, 여기서 보면은 점점 요 간격이 짧아진다는 소리는 생물들의 진화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점점 빨라진다.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변동을 했다. 그러니까 선 캄브리아대에 거쳐서 생물이 출현을 하고
고생대 중반이 걸쳐야 육상으로 생물이 올라와요. 그전에는 바다밖에 생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생물이 출현하고 육상 생물이 나오기까지는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진화되는 속도가 대단히 좀 빨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질 시대는 여기 나온 것처럼 크게 네 개의 시기인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눠주게 되고, 이 선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거의 발견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보통 서술형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선캄브리아 시대에 왜 화석이 많이 없느냐 하면, 일단은 첫 번째는 생물의 개체수 자체가 적었어요. 생물 자체가 많이 없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물의 단단한 골격 자체가 없었습니다. 보통 무슨 해면 동물이나 연체 동물이 대부분 많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석이 되었어도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지각 변동하고 풍화작용을 받아서 많이 손실이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가 선캄브리아 시대에 거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에 해당이 되고, 생물계가 크게 변동을 겪고 생물이 폭발적으로 고생대에 제일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에는 화석이 비교적 많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지질시대는 상대적으로 선캄브리아대가 앞에서 나온 것처럼 가장 길고요. 그 다음에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여기에서 가장 생물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층은 바로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요 사이에서 보면은 가장 많은 종이 어떻게 돼요? 멸종을 하고 출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 나, 다, 라, 마 라고 했었을 때 이 다하고 라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변동을 겪었고, 또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게 가와 나 사이에서 이가 출현했고, 그 다음에 나하고 다 사이에서는 새로운 종 비가 출현했고, 다와 라는 두 종이 멸종했고 두 종이 새로 출현을 했고, 라와 마 사이에서 또 새로운 종 하나가 멸종을 하니까, 이 중에서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거는 가장 급격한 변동을 겪은 바로 다하고 라 사이가 가장 어떻다? 지질시대로 구분을 하기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그죠? 자, 개념 확인 문제 보자. 자, 1번은 화석이 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뭐 퇴적암 빼곤 다 되죠. 그죠? 니은, 디귿, 리을이죠. 그죠? 퇴적암은 그냥 퇴적암에서 화석이 나오는 거지 퇴적암이 화석은 아니죠. 그 다음에 2번은 답이 뭐가 돼요? O, X, O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느리게 매몰되는 게 아니라 가급적 빠르게 매몰이 되어야지 화석이 생성이 되기가 좋죠. 자, 다음에 3번은, 자, 다음은 화석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그죠? 땅속에 묻히고요. 그 위에 퇴적물이 쌓여 오랜 시간이 지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바로 화석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각 변동으로 지층이 솟아오르는 융기. 융기의 반대말은 참고로 여러분들 침강이에요. 침강. 솟아오를 융, 내릴, 그 다음에 가라앉을 침. 그 다음에는 4번. 시상화석으로 적합한 것은 시, 표준화석으로 적합한 것은 표. 생물이 살았던 당시 환경은 시상화석. 생존 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은 것은 표준화석.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표준화석이고, 산호, 고사리, 조개 화석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대표적으로 시상화석에 해당이 되죠. 자, 다음에 5번. 지질시대와 지질시대의 표준화석은 고생대는 여기서 보면은 삼엽충이죠. 그 다음에 중생대는 공룡, 그 다음에 신생대는 매머드,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6번. 지층이 생성될 당시에 육지 환경이었던 것은 바로 공룡, 그 다음에는 고사리, 매머드, 이렇게 되겠죠. 모든 식물은 다 뭐예요? 육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적합한 곳은 바로 뭡니까? 그 화석의 급격한 변화. 그러니까 화석의 급격한 변화는
예, 생물계의 큰 변화예요. 생물계의 큰 변화. 그 다음에는 예, 부정확 같은 예, 대규모 지각 변동. 예. 이렇게 두 가지죠. 예. 그 다음에 8번은 자, 지질 시대 중에 가장 긴 거 A가 선캄브리아 시기. 그죠? 선캄브리아 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